구두를 닦으며 행복을 찾은 남자 김일두. 어머니 대신 누나 품에서 자란 그는 빨리 자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또 제 카드 대출, 아내 카드 대출, 또 이 형제들 카드 대출 그렇게 받아가지고 부채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일을 할수록 빚은 늘었고 삶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저희 아들이 2~3살 때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담배꽁초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사람으로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모든 것을 접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는 10년 만에 빚을 청산했습니다. 지금은 적게 벌지만 제 손으로 정직하게 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사는 김일두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얼굴이 동안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청년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구두 닦는 일을 하신 지가 12년째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소문에 의하면 예. 구두를 딱 보면 그 사람의 걸음걸이 성격까지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예. 한번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뭐가 어떻게 되면 성격이 어떻습니까? 또 걸음걸이가? 창이 안쪽으로 다시는 분들은 안쪽으로 달리면? 예, 걸음걸이가 이 안창다리라 그래갖고 그 걸음걸이를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예. 안쪽에. 그리고 네. 이 코가 코가 끝이. 예, 네. 빨리 다시는 분들은 네. 만성 피로일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왜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다리를 계속 끌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 좀 건강에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김일두 씨는 하여튼 구두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구나. 예, 예. 성격은 대충 어떻구나.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보이죠. 그것도 직업병이죠. 그렇죠. 보면은. 예, 예. 왜냐하면 저도 직업병이 있는데 예, 예. 저는 사람 숫자가 적든 많든 간에 어디만 가면 진행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괜히 일어나가지고. 예. 그 직업병이에요. 예. 근데 오늘 그 얘기하실 주제가 말이죠. 예. 3,000원의 가치예요. 예. 3,000원의 가치. 3,000원이 굉장히 본인한테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3,000원 하면 요즘 점심 한 끼도 때우기 힘든 그런 그렇죠. 돈이지만, 네. 저에게는 저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돼주고, 저희 가족의 또 제 삶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큼 큰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 얘기 꼭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 박수를 청해서 같이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충정로 한 아파트 앞에서 구두닦기 일을 하고 있는 김일두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 일을 했던 것은 아니고, 남들처럼 번듯한 회사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출근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때는 PC방을 운영하면서 사장님 소리도 들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번 구두를 닦을 때마다 버는 돈이 3,000원입니다. 이 3,000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제 가족과 저의 생계와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큰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집이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함이 없이 자랐습니다. 일남 사녀 중 넷째로 2대 독자라 할머니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새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입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준비하던 중에 부모님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제가 방황하게 됐고, 큰 누나가 같이 와서 살면서 너 하고 싶은 공부해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사정이 좋아서 같이 살자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 용돈 받고 공부하는 게 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누나에게 짐 되지 않고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취업을 해서 영업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일을 하다가 저희 아내를 알게 되었고, 그 즈음에 저희 큰 누나가 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누나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동생들 뒷바라지 하다가 결혼도 못 해보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나에게 엄마 같았던 큰 누나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따뜻한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지금 저희 아내입니다. 제가 한 6개월 동안 오락실, 당구장, 만화방 등 전전긍긍하며 폐인처럼 살았을 때 옆에서 기다려주고 응원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기다림 속에서 제가 새벽에 인력시장이라는 데를 나가서 일을 시작하며 취업 준비를 하고 이곳저곳에 이제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셔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게 행복인지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당시에 화장품 가게 종업원으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래, 화장품 가게를 내 힘으로 열어주자. 그런데 마침 아내가 화장품 가게 자리를 하나 봤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리는 도저히 장사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안 보였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덜컥 계약을 했고 인테리어를 다 제 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곧 IMF가 왔고 화장품 가게를 오픈할 당시에도 빚으로 카드 대출을 받아서 오픈했었는데 IMF가 터지다 보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고 생활은 점점 쪼들려만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마침 PC방 열풍이 불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래, PC방을 열자. 그렇게 작정하고 가게를 구해 PC방을 오픈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픈 전날에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무인경비 시스템을 아직 설치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내일 오픈하자마자 바로 설치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와 함께 가게로 갔는데 가게가 난장판이었습니다. 30대의 컴퓨터 중에 15대를 설치해 두었었는데 그 설치해 두었던 그 컴퓨터가 다 도둑맞은 것입니다. 한 대에 200만 원을 넘게 주고 산 컴퓨터, 종잣돈이 없어서 그것 또한 다 카드 대출을 받아서 산 컴퓨터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라도 사야 하겠기에 그 나머지 15대의 컴퓨터를 다시 주섬주섬 설치해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컴퓨터를 45대까지 확장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가게를 할 때부터 쌓였던 카드 대출이 점점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누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일명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비톡톡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 월세를 달라는 주인의 전화, 관공서 세금이 밀렸다는 전화, 그리고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였습니다. 아내는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라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 당시에 낮에는 아내가, 밤에는 제가 교대로 종업원 없이 PC방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았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청소를 하다 뒤를 돌아보는데 저희 7년 만에 얻은 아들이 담배꽁초를 제떨에서 집어 먹으면서 저를 보고 활짝 웃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앞이 진짜 깜깜해졌습니다. 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PC방을 정리하기로 결정을 했고, 하지만 PC방을 처분하기까지는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 원금 생각에 넘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저를 찾아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알던 사람 중에 구두방을 하고 있는데 구두방을 처분한다고 하더라.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고. 그 당시 가족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구두방을 보러 갔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번듯한 박스지만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당시에 다 틀어져가는 이 나무 칸막이가 있는 그런 박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물불 가릴 수 없었던 것이 저희 집안에 법원에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집은 경매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두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아내에게 말했는데 아내가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것 말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구두 닦는 일이냐고. 그래서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건 고맙지만 내가 괜찮으면 된 거 아니냐.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힘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거다. 그러던 아내가 지금은 제 옆에서 든든한 조수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 엄마에게 하루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아빠가 건축업을 하고 있었고 좋은 집에 좋은 거 사주고 좋은 옷 입고 다니니까 아빠는 왜 구두 일을 하냐고.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제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PC방을 할 때 그 먼지 구덩이에서 담배 연기를 마시며 가족이 함께 할 수가 없었고, 하지만 지금은 아빠가 이 구두 일을 하면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아빠가 구두를 닦고 그 구두를 신고 손님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아빠는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아빠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아빠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대우를 받는다. 돈이 있어야 가족도 있고 효도도 하고 인정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장모님이 함께 식사를 하러 오셔도 밥을 같이 먹지 않고 돈 벌러 나갔었습니다. PC방 할 때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돈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번 구두를 닦을 때마다 버는 돈이 3,000원입니다. 이 3,000원을 차곡차곡 모아서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3,000원이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3억, 30억과 맞먹는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3,000원을 받고 손님 구두를 닦으면서 제 마음을 닦고 제 인생을 닦고 그리고 세상을 닦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3,000원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일두 씨의 성실과 노력 모든 것이 다 고스란히 녹아있는 정말 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요. 김일두 씨를 늘 정말 안팎으로 이렇게 정말 내조를 해주시는 부인과 그리고 결혼하신 지 7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드님이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를 좀 환영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김일두 씨가 맨 처음에 구두 일을 시작하신다고 그랬을 때 반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자녀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또한 아빠의 직업에 대해서 아이가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한 여러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그런 것도 있어서 말렸었는데 일단 남편이 그 일을 하게 되므로 남편의 성실과 진실함이 그 일 속에서 고스란히 묻어났고요. 또한 가정에서도 너무도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장으로 저희 가정이 정말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유, 네. 그러면 저 옆에 아드님이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빠 일하시는데 자주 가봤어요? 많이 가봤어요. 많이 가봤어요. 그러면 아빠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 텐데 계속 어. 많이 일하는 게 좀 존경스러워요. 와,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 야, 지금 참 의젓하네요. 그러면 고생하시는 아빠한테 꼭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다치지만 말고 다치시지 말고. 일은 많이 하고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빠 얼굴이 지금 부담인데요, 좀. 네, 맨 처음엔 좋았어요. 다치시지 말고. 아, 네. 건강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아울러서 돈도 많이 버시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네. 아드님이 잘생겼네요. 네. 아주 저 닮아서 그렇고 저희 아내 닮아서 그렇습니다. 후자 쪽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아유, 다시 한번, 부인과 또 그리고 아드님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뭐 좋으시겠어요. 이제 뭐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우시겠어요. 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잘 될 일만 아이, 남았습니다. 그럼요. 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공감 의견단 버튼을 잡으시고 공감 온도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김일두 씨의 3,000원의 가치. 오늘 강연의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웃으신 얼굴이 참 좋아요. 자, 공감 온도는 몇 도? 93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